퇴직금 입금 완료. 1억 2,300만 원. 2022년 12월 31일 오후 3시 47분. 스마트폰 화면에 푸시 알림이 떴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1억 2천만 원. 평생 일해서 받은 마지막 돈. 이제 회사도 월급도 내일 할 일도 없습니다. 남은 건 이 숫자뿐.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더 무서워졌습니다. 월 200만 원씩 쓰면 5년. 월 150만 원으로 줄이면 6년 반.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6년 반 뒤에 나는 뭘 먹고 사나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그 숫자가 카운트다운처럼 보였어요. 5년, 4년 11개월, 4년 10개월, 똑딱똑딱 줄어드는 시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불려야 한다. 투자해야 한다. 은행 직원을 만났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증권사 직원도 만났습니다. 모두 친절했고 모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번 크게 망했습니다. 첫 번째 연금보험. 1억을 몰빵했다가 1년 만에 2천만 원을 수수료로 날렸습니다. 두 번째 주식 투자. 8천만 원을 우량주에 몰빵했다가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2번의 실수로 1억 7천만 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모아둔 5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구했어요. 그 돈이 없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절반으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달 155만 원이 통장에 찍히고 있습니다. 원금은 단 한 푼도 줄지 않으면서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앞부분은 왜 망했는지, 중간은 어떻게 고쳤는지, 마지막은 당장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손해보면 끝입니다. 진짜입니다. 저처럼 5,500만 원 날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끝까지 들으세요.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생존 기록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댓글도 기다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 증명서에 도장을 찍고 나온 날 양손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30년 넘게 들었던 서류 가방도 없고 내일 아침 알람도 필요 없고 출근할 곳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명함 없는 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1억 2,300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예금. 정확히 5,100만 원. 합치면 1억 7,400만 원. 평생 모은 돈입니다. 30년 넘게 매달 조금씩 보너스 받으면 조금 더. 그렇게 모은 돈. 이제 이 돈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200만 원씩 쓰면 87개월, 7년 조금 넘게 살 수 있네요. 월 150으로 줄이면 116개월, 9년 반, 100세까지는 아직 35년이나 남았는데 그날 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노후 재테크, 1억 투자 방법, 안전한 노후 자산 관리. 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일주일 뒤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 84번. 상담 창구 직원은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고 단정한 정장에 깔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퇴직금 좀 굴리려고요. 얼마나 되세요? 1억 2천 정도요.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정도면 즉시연금 추천드립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1억을 일시납으로 넣으시면 매년 5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월로 치면 40만 원 넘죠? 안정적으로 생활비 보탬이 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매년 500만 원, 월 40만 원 넘게. 아, 이 정도면 평생 살 수 있겠는데?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안심이라는 단어만 봤습니다. 평생 걱정 없는 연금, 안정적 노후 보장, 그런 문구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20년 확정형이라는 작은 글씨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아, 이게 답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1년쯤 지나서 문득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요. 이게 정말 평생 나올까? 설계사가 평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쓰인 문장. 20년 확정형 연금. 평생이 아니었어요. 딱 20년만. 처음 들을 때는 매년 500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말만 귀에 들어왔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20년 뒤에는 끝이었습니다. 21년째부터는 영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물가가 2배로 뛰든 똑같은 500만 원을 딱 20년만 주고 끝. 아, 평생이 아니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니, 10년 뒤에 500만 원은 지금의 5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그 500만 원이 실제로는 내 돈 돌려받기에 불과하다는 거였습니다. 1억 넣고 20년 동안 500만 원씩 받으면 총 1억. 원금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이자는요? 거의 없어요. 은행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 그날 밤 해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해지 환급금 8,270만 원. 1년 만에 1,73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한번 손해보면 끝이구나. 돌릴수록 더 깎이는 구조. 나는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3일 밤낮을. 그리고 결정했어요. 해지하자. 지금 끊는 게 낫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해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일주일 뒤 8,27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1년 만에 1,730만 원 손실. 하지만 이상하게 속은 시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한다. 남의 말 안 듣고 공부해서 내가 판단한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더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5천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 이건 마지막 안전판이야. 그 돈은 은행 정기예금에 그대로 뒀습니다. 금리가 낮아도 상관없었어요. 최소한 잃지는 않으니까. 이제 제 손에는 8,270만 원.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한 5천만 원.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증권 계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식으로 또 한 번 무너지는 이야기를요. 이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증권사 지점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곳이었어요. 대기실에는 저 같은 중장년들이 가득했고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 좀 불려보자는 표정. 상담 직원은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명함에는 자산관리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죠. 어떤 투자를 원하세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나는 거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요즘은 장기 우량주가 답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 이런 건 떨어져도 결국 올라옵니다.
10년, 20년 보시면 절대 안 망해요. 중요한 건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서너 개로 나눠서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래, 분산 투자. 한 곳에 몰빵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 돈 전부 넣어도 괜찮아요? 직원은 자신 있게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세 종목 정도로 나누시면 안전합니다. 그날 저는 8천만 원을 세 종목에 나눠 넣었습니다. 삼성전자 3천만 원, 현대차 3천만 원, LG에너지솔루션 2천만 원, 클릭 3번. 그게 제 노후를 건 도박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환상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계좌부터 확인했는데 빨간색 숫자가 보였습니다. 50만 원, 120만 원, 280만 원. 이거다. 이제 길을 찾았어. 3주째 되던 날 계좌에 350만 원이 찍혔습니다. 연금보험에서 잃었던 1730만 원. 이 속도면 6개월이면 회복하겠다 싶었죠.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나 주식 좀 하는데 벌써 350 올랐어. 그런데 한 달 뒤 미국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350만 원, 180만 원, 5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괜찮아. 다시 오를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개월 뒤 마이너스 12%. 저는 더 샀습니다. 지금 사면 평균 단가 낮아지니까 회복도 빨라. 이게 사람을 망치는 주문이었습니다. 물타기. 4개월 뒤 마이너스 25%. 또 샀습니다. 6개월 뒤 마이너스 35%. 이제 살 돈도 없었어요. 1년 뒤 계좌 잔고 4,520만 원. 8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돈이 이제 절반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모니터를 껐는데도 파란 그래프가 눈에 밟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보였고 귀를 막아도 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스피 추가 하락 전망. 외국인 순매도 지속. 친구들 만나는 것도 무서워졌어요. 주식 어때? 잘 되고 있어? 그 질문이 칼처럼 날아왔거든요. 뭐? 장기로 보는 거라서 그렇게 얼버무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5천만 원마저 잃을 것 같았어요.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전부 매도. 4,520만 원을 현금으로 뺐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연금보험 손실 1,730만 원, 주식 손실 3,480만 원, 합계 5,210만 원 손실. 정확히 마이너스 43%.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그동안 모아둔 5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 돈마저 잃으면 진짜 끝이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처음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알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채권이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녀석이 결국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6시에 일어났는데 이날은 잠이 안 와서 4시에 일어났어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죠. 계좌에는 4,520만 원,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한 5천만 원, 합치면 9,520만 원, 1억 7천으로 시작해서 이제 겨우 절반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유튜브,
책, 강의. 닥치는 대로 봤어요. 검색어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손해 안 보는 투자법, 원금 지키는 방법, 노후 안전 자산 관리. 제 검색 기록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절박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썸네일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더군요. 한번 손해보면 끝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의 진실. 클릭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절대 잃지 않는 것입니다. 1억이 있으면 매년 5% 수익만 내도 연 5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원금은 그대로인데 총 1억을 더 버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절반을 잃으면 그 1억을 회복하는 데만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수익률만 찾았어요. 연 10%, 20% 대박. 그런 것만 찾았지 한 번도 손실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큰 수익을 꿈꿨지 작은 손해를 막는 법은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노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투자 원칙 3가지. 하나, 복잡한 건 하지 않는다. 둘,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절대 안 한다. 셋, 잃지 않는 걸 먼저 배운다. 그리고 그 공부의 첫 단어가 채권이었습니다. 솔직히 채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국가나 회사가 돈 빌리고 이자 주는 거, 그 정도만 알았죠. 지루하고 재미없고 수익률도 낮아 보였어요. 뭐야, 이자 5%밖에 안 돼? 너무 적잖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채권 투자 처음 공부라는 책이었는데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채권은 크게 먹는 게 아니라 절대 안 잃는 게임이다. 채권은 이런 겁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빌리는 대신 일반 사람들한테 빌려요. 우리한테 1억 빌려주시면 3년 뒤에 1억 돌려드리고 매년 이자 5%씩 드릴게요. 이게 채권입니다. 주식은요? 회사가 잘 되면 오르고 잘 안 되면 떨어집니다. 회사 실적, 뉴스, 환율, 외국인 매매.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근데 채권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약속된 이자를 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망할지 안 망할지만 보면 되는 거죠. 대한항공 망할 것 같아요? 현대캐피탈 망할 것 같아요? SK렌터카 망할 것 같아요? 물론 100% 안전한 건 없지만 적어도 주식보다는 훨씬 예측 가능하죠.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뭔지, 회사채와 국채의 차이가 뭔지, 만기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2주 뒤 결정했습니다. 일단 작게 시작하자. 9,52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만 채권에 넣기로 했습니다. 테스트였어요. 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나 싶어서 조금씩 시작하기로 했죠. 현대캐피탈 회사채, 만기 3년, 연 5.2%, 2천만 원 매수. 그날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산 거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채권 이자 입금 86,666원. 2천만 원의 월 이자.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돈이었어요. 주식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약속된 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매달 들어오는 돈. 아, 이게 구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통장엔 기다리면 들어오는 돈이 생겼습니다. 은행 예금은 1%를 주지만 채권은 5%를 줍니다. 예금자는 고객이지만 채권 투자자는 은행의 주인이다. 이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채권 이자 52만 원을 받았고 원금 2천만 원은 단 1원도 줄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다. 이게 답이다. 남은 현금 7,520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을 더 채권에 넣었습니다. 총 6천만 원. 연 5% 수익이면 1년에 300만 원, 월로 치면 25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이건 절대 잃지 않는 돈이었어요. 매달 25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 이게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달러를 만나면서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달러. 돈으로 돈을 사는 세상. 그게 제 두 번째 안전장치가 됐습니다. 채권에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내가 이해하는 투자만 해야 한다. 매달 25만 원씩 들어오는 이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뉴스에서 환율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 달러 강세 지속, 1,400원 전망.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였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이렇게 매일 바뀌는데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구나. 그날 저녁 달러 투자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현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달러 투자로 유명하신 분이더군요. 그분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달러는 투자가 아니라 자산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원화가 떨어지면 달러가 오르고 달러가 떨어지면 원화가 오릅니다. 어느 쪽으로든 당신은 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영원이 되지만 달러는 절대 영원이 안 됩니다. 1달러는 언제나 1달러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개 맞은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상품이 아니라 돈 그 자체구나. 내가 달러를 1,300원에 사면 나는 달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1,400원에 팔면 100원 이득이고 만약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졌다면 팔지 않으면 됩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 사거나 해외여행 갈 때 쓰면 되니까요. 미국에서는 그냥 1달러는 1달러니까 손해가 아닌 거죠. 다음 날 남은 현금 3,52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환율이 1,320원일 때였어요. 증권사 앱에서 환전했는데 수수료 우대를 받아서 실제로는 1,315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환율 알림을 설정했습니다. 1,390원 이상 오르면 알림, 1,310원 이하로 떨어지면 알림. 그렇게 한 달을 기다렸어요. 3주쯤 지났을 때 환율이 1,395원까지 올랐습니다. 알림이 울렸어요. 환율 목표가 도달 1,395원. 저는 절반을 팔았습니다. 250만 원어치. 계산해보니 1,315원에 사서 1,395원에 팔았으니 차액이 80원. 250만 원이면 약 15만 원 이익. 15만 원.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이건 운이 아니라 이해로 번 돈이었습니다. 주식으로 수백을 잃을 땐 아무렇지도 않다가 달러로 15만 원 벌 때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러를 계속 사고 팔았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작게 여러 번 꾸준히 한 달에 0.5%만 벌자. 그게 목표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500만 원으로 시작한 달러 투자가 이제는 원금 2,500만 원으로 불었고 그동안 번 이익은 약 120만 원. 연 수익률로 치면 약 24%. 물론 매번 성공한 건 아니에요.
잘못 판단해서 손해볼 뻔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는 팔지 않았습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을 샀어요. 애플 제품이나 책이나 달러로 직접 사면 손해가 아니니까요. 이제 제 자산은 두 축으로 굴러갑니다. 채권이 매달 이자를 만들어주고 달러가 기준을 지켜줍니다. 이 둘이 합쳐지니까 세상 어떤 뉴스가 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주변에선 여전히 말합니다. 그걸로는 돈 못 벌어. 맞아요. 난 크게 벌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노후의 성공은 플러스가 아니라 제로를 지키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 실제로 어떻게 이 돈을 나눠서 굴리고 있는지, 그리고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아침은 이렇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고 그 다음 통장을 확인합니다. 이제는 숫자가 오르든 내리든 가슴이 요동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으니까요. 내 자산은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채권 6천만 원, 연 5% 수익으로 월 약 25만 원, 달러 2,500만 원, 환차익으로 월 평균 10만 원, 생활비 통장 1,500만 원, 당장 쓸 돈, 총 1억 7,445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중 5,445만 원을 실수로 잃었죠. 하지만 다행히 그동안 모아둔 5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았고 그 덕분에 지금 1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1억으로 어떻게 살아요? 채권 이자 25만 원, 달러 수익 10만 원. 합쳐봐야 35만 원인데 그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사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게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32년 동안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때는 솔직히 아까웠어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나온다고 그런 생각도 했죠. 하지만 지금 그게 제일 확실한 투자였더군요. 제 국민연금은 월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채권 이자 25만 원, 달러 환차익 평균 10만 원을 더하면 월 155만 원입니다. 이게 정말 큽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은 죽을 때까지 나와요. 물가에 연동되니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실질 가치는 유지됩니다. 이게 진짜 연금이에요. 보험사 연금이 아니라. 그리고 다행히 집은 있습니다. 30년 전에 산 작은 아파트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죠. 월세도 전세금도 없어요. 그래서 15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제 월 지출은 이렇습니다. 식비 50만 원, 외식도 가끔 하고 과일도 사 먹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25만 원,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통신비와 교통비 20만 원, 핸드폰, 버스, 지하철, 병원비와 약값 20만 원. 이게 점점 늘긴 하지만 친구들 만나고 취미생활 15만 원, 커피값, 영화, 등산, 합계 130만 원, 그리고 매달 25만 원이 남아요. 이걸 모아서 1년에 한두 번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비상금으로도 쓰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요. 국민연금 120만 원은 평생 보장이고 채권 이자 25만 원과 달러 수익 10만 원은 여유자금입니다. 이 구조가 주는 평온함.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매달 통장에 155만 원이 찍히는데 그중 120만 원은 절대 안 사라지고 나머지 35만 원도 원금을 지키는 방식으로 버니까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국민연금이 적은데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채권 비중을 더 늘려서 이자 수입을 올리거나, 둘, 생활비를 더 줄이거나.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젊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장은 아깝고 억울해도 노후에는 그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32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덕분입니다. 이제 제 노후는 불안정한 수익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155만 원, 그게 제 월급이에요. 직장도 없고 상사도 없지만 이제야 진짜 나의 회사를 다니는 기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분만 더 들어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노후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 이제는 밤이 조용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립니다. 그 소리가 마음을 눌러주거든요. 퇴직한 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1억 7천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이걸로 어떻게 30년을 살아? 그런 생각뿐이었죠. 이젠 그 돈 절반으로 매일을 단단히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돈으로 이룬 건 많지 않습니다. 큰 집도 없고 외제차도 없어요.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이 고작이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습니다. 하지만 대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식으로 잃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악몽을 꿨죠. 파란 그래프가 절벽처럼 떨어지는 꿈.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봅니다. 그 차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이 나의 감정을 흔들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산책 30분, 점심에 친구들과 국밥 한 그릇,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 한 권, 그리고 저녁엔 일기 한 줄. 그 일기 맨 아래에는 항상 이렇게 씁니다. 오늘도 잃지 않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벌지 않아도, 더 가지지 않아도 이제는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어요. 노후에 1억으로 어떻게 사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억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구조를 그 1억으로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 구조 위에 국민연금이라는 버팀목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구조 속에서 삽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겠지만 저에겐 가장 부유한 하루입니다. 노후의 성공은 숫자에서 오지 않습니다. 통장 잔액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온도입니다. 추운 날에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온도. 그게 바로 돈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세상에 휘둘렸지만 이젠 제 리듬으로 삽니다. 1억 7천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저를 부자로 만든 건 욕심을 덜어낸 용기였습니다. 저는 5,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남의 말만 믿고 공부 없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지금 1억으로도 평생 살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지금 1억 7천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5,500만 원 날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분산하고 공부하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당신이 1억을 갖고 있다면 그건 충분한 돈입니다. 단지 지키는 법을 모를 뿐이죠.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1억이면 충분합니다.
단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하나, 잃지 않는 법. 둘, 분산하는 법. 셋, 국민연금의 힘. 이 이야기가 당신의 1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리듬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